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은 기대감이 사뭇 남다릅니다. 어제는 우리 증시 힘을 내나 싶더니 결국에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마감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 빅테크 실적 발표 모두 부담인 상황에서 어제는 또 거래 대금까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정 부분은 미국에서 건조한 LNG선으로 운송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한화 엔진을 중심으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고 일부 로봇과 방산 기업들도 상승했는데요. 그러나 어제 주인공은 단연 친환경이었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우회 통로인 동남아에서 들여오는 태양광 제품에 최고 3,5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어제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선 기후 환경 공약이 발표되면서 풍력 관련주들까지 꿈틀거리게 했는데요. 자, 이번 주 해상풍력 관제센터를 방문하는 일정까지 있는 걸로 전해지면서 이 급등세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볼거리도 참 많습니다. 대망의 테슬라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죠. 이번 분기 성적표는 매우 아쉽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 결국 자동차 매출이 전년보다 20% 정도 감소한 게 타격이 컸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급변하는 무역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 발표 때 올해 성장률 전망을 재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기존의 주력 차종인 모델 Y 성적은 부진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계획했던 신차 출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조금의 안도감은 불어넣어줬습니다. 자, 이런 계획에도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그저 강보합권에 그쳤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거취 문제가 발목을 잡은 거겠죠. 그런데 아래 속보가 나오는 것처럼 조금 전에 일론 머스크가 5월부터는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5월에 도지죠. 정부 효율성 부서에 배분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정확한 시간표를 제시한다면 테슬라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속보가 과연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현지 시간 23일에 캘리포니아에서 TSMC 또 테크놀로지 심포지엄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행사는 TSMC가 또 매년 주요 파트너사들을 초청해서 각사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죠. SK 하이닉스도 참가를 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일부 연기한 만큼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찾는 돌파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리뷰 쭉 해봤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 주목할 만한 이슈는 뭐가 있는지 뉴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인데요. 이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새벽 미중 간 새로운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색이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언론에 알리길 원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JP모건이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해서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상황이 완화될 걸로 예상한다라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자, 한편 이 레빗 대변인은 베센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무역팀이 트럼프 스피드로 일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미국과 무역 합의를 원하는 나라가 100여 개국 이상이라면서 이번 주에만 총 34개국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당연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겠죠. 자, 이로 인해서 무역 전쟁이 봉합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란 기대감에 오늘 뉴욕 증시도 모처럼 2%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대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협상 시에 대중 관세율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가 나가고 있지만 초미의 관심사죠. 테슬라의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다음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올해 1분기는 예상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1분기 총 매출은 193억 3,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9% 정도 감소했고요. EPS죠. 주당 순이익도 27센트로 작년 동기보다 40%나 급감해버렸습니다. 자, 사업 부문별로 한번 보시면 핵심인 자동차 매출이 139억 6,7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에너지 부문과 서비스 또 기타 매출이 1년 전보다 각각 한 67%, 15% 정도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테슬라 어닝콜에서 나온 코멘트들이 중요한 거겠죠. 앞으로 사업 전망에 대해서 급변하는 무역 정책이 테슬라와 경쟁사의 글로벌 공급망과 비용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차와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학과 변화하는 정치적인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우리 제품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AI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우리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데 계속 헌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남기기도 했네요. 자, 오늘 모처럼 확인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주 중반을 지나가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SB인베스트 이조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시장 어떤 키워드에 집중하고 계실지 오늘장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오늘은요. 시세에 맞서지 말아라. 넥스트 정부 정책주 찾기. 어제 모셨어야 됐네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뜯어봤었는데. 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네. 어떤 시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투자할 때 당연히 이전부터 그러셨겠지만은 강한 업종군과 강한 섹터, 특히 이제 이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아시겠지만 대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섹터만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 매물대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대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물려있는 분이 많다는 얘기인데 돌파 많다는 종목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책도 뭐 테마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이물 수혜주처럼 그냥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떨어질 종목들 말고 정책이 대선에도 전에도 그리고 대선 후에도 갈 수 있는 업종 섹터만 보시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더 강하게 네.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일부 변동성에 국한되는 투자가 아니라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결국에 정부 정책 수혜주를 보자라는 건 같은 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사실 하루 건너서 계속적으로 정책부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도 오르겠지,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물론 연속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바로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SNS에 올리는 말 그리고 어디에 가서 얘기하는 말들이 정말 빠르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들에 좀 주목을 하자. 또 뭐 꼭 새로운 건 아니더라도 그동안 뭐 예를 들면은 필요사 AI가 주목을 받았다면 그와 비슷한 쪽으로 후속 섹터들, 후속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뉴스랑 이슈가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숨가쁘게 매일 새벽에 나온 이슈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은 또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총 두 가지였죠. 먼저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미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중국이랑 어떻게 협상 잘 진행될까요?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네. 들거든요.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베센트 재무장관도 JP모건 비공개 투자자 모임에서 그런 언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을 풀기 위해서 미국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뒤에 첨언을 했죠. 특히 어제 이제 그 캐롤라인 레빗 국무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이 한 얘기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발표를 브리핑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조로 얘기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중국과 잠재적인 무역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너무 이제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어조로 얘기해달라라는 말씀을 했고 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미국과 지금 무역 협정을 하고 있을 18개 개국이 이미 제안서를 요청해서 앞으로 이제 무역 협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워드 러틀릭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4개국과 무역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스콧 베셋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JP모건의 비공개 투자자 모임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중국과의 합의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 그런 어조로 얘기했는데 어제 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관세 이제 정책을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국에 네. 조금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변인과 또 재무장관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대중 관세율이 협상이 되면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라고 새벽에 밝히면서 또 저희가 오전 중에 속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이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수혜 섹터를 찾아본다면 어떻게 추릴 수 있을까요? 어떤 방향성으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섹터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네, 반도체가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계속적으로 너무 혼돈을 네.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미중 분쟁에 대한 완화 시그널은 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가 좀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해소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에 대한 힌트를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M7 가운데서도 강한 반등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새벽에 나온 재무장관과 또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종합해서 저희가 시장의 방향성 점검해 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섹터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끌는 점 공개해 주시죠. 테슬라입니다. 대망의 테슬라 실적이 공개됐는데 1분기만 봤을 땐 좀 아쉬워요. 그치만 신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ESS 쪽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브리핑 하는 동안 속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자율주행,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코멘트까지 나왔거든요. 와,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데 이 중에서 매니저님은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테슬라의 매출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ESS 쪽을 보고 있는데 우선은 뭐 예상대로 이제 자동차, 전기차,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인도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22년도 2분기 이후에 최저의 인도량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뭐 분석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전기차 인도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또 다른 쪽을 보자라고 했는데 키포인트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신차 출시입니다. 보통 그 상반기 때까지 트럼프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고 올 초에도 언급을 했는데 상반기 때까지 저가의 신차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이죠. 로이터 통신이 그렇지가 않다. 금년 말까지 좀 신차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논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그 뒤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머스크 CEO의 복귀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미 다 시장에 뚜껑이 열려져 있는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실적은 하향시로 뚝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가 자동차 신차 모델 같은 경우에 생산이 연말까지로 미뤄졌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머스크의 등장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찌라는 새로운 그 부서의 수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테슬라가 지금 위험하지 않는가 일각의 그런 시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뭐 오늘 실적 발표한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키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보통 얼마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밈 주식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2022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인도량도 그렇고 전기차 생산량이나 인도량이 뚝 떨어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가 테슬라의 주가에 그리고 머스크의 입에 지금 주목을 하면서 민주식이 되면서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던 머스크의 도찌에서 어느 정도 빨리 탈피를 해서 테슬라의 경영 복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아마 그 시점이 되면은 테슬라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 CEO가 5월 달에는 정부에 쏟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지금 이 사업으로 복귀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다시 힘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오늘 이 어닝콜에서 발표가 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코멘트도 조금 전에 또 들어왔어요. 완전 자율주행을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내년 하반기에 완전 자율주행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쭉 워딩들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쪽에 상당히 힘을 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ESS 쪽으로 갈까요? 자율주행 쪽 카메라 모드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신차 얘기가 있었으니까 뭐 부품주 이쪽을 봐야 될까요? 좀 다 봐야 약간 될까요? 당황했는데요. 일단은 ESS 쪽이 네. 왜냐면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좀 특이한 게 ESS 매출이 60%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가팩 사업이 결국에 태양광 쪽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태양광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지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그럴 있는데 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좀 모아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는요. 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거의 저는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과 자율주행 이제 뗄래야 놓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승부를 하는 거죠. 지금 사실 테슬라 주가 자체는 전기차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반등,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반등했던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ESS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좀 봤을 때 자율주행이라던가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좀 테슬라는 이제는 저는 전기차 관련주가 아니라 로봇 맞아요.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가운데 자율주행 부품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묶어서 한 세트, 또 ESS는 태양광 쪽으로 한 세트 묶어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 주셨습니다. 저희 하나씩 다 다뤄볼 거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오늘 한 종목만 공략을 해본다면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여쭤봤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현대모비스 미래에셋 벤처 투자요? 네. 현대모비스부터 일단 들어볼게요. 모비스는 뭐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는 AS 부품을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테슬라와 관계 있느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테슬라가 파이를 넓혀 놓으면 그 사이즈에 갖고 모든 관련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브라질, 뭐 인도 등 전 세계 뭐 한 3억 이상 인구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다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법인도 그렇고 생산 공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무역 관세 걱정하고 계시는데 현대모비스는 그걸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신다면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쭉 떨어졌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가신다면 조금 지나고 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 부품주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의미셨는데 우리 이종훈 부장님은 지난번에 LG 엔솔 같은 셀 기업 보자고 하셔서 네. 뭐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으로 계속 보셨잖아요. 네. 그런 기업 기대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주셨네요. 이거 어떤 기업이죠? 요즘에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을 잘 가잖아요. 창투사. 네.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고요. 사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과거에 스페이스 X랑 연결된 적이 있습니다. 아.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얘기 없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테슬라와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굳이 따져본다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ESS라던가 이런 쪽에 집중하겠지만 결국에는 우주항공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창투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고 특히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스페이스 X도 있지만 최근에 필요사 관련돼서 네, 리벨리온이랑 이제 이쪽도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쪽에 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쪽으로 저는 사실 테슬라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약간 창투사 관련주들 어제 쉬어갔는데 오늘 상승하는 흐름 노려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테슬라가 무려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머스크 CEO의 복귀 이후에 지금 방향성을 상방으로 틀어 잡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런 종목 바탕으로 한번 중심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 끓는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글보글. 반도체. 반도체가 참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반도체도 현재 시간으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내일 되겠죠. TSMC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SK 하이닉스가 참석을 할 걸로 전해졌는데 여기 뭐 먹거리가 있을까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23년도부터 TSMC하고 MOU를 체결하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HBM 관련해 가지고 납품을 계속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HBM3 5세대 반도체를 이미 제품 소개를 이때 했고요. 이번에 이제 진행되는 것도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 매년 이때쯤에서 보통 한 6월 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보통 TSMC가 자기 이제 주요 파트너사들을 초청을 해서 갖고 있는 신제품하고 신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4 그러니까 6세대 고대역품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4의 반도체 기술과 함께 그리고 패키징 기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패키징 기술이 계속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4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패키징 기술에서 왜냐하면 이게 칩을 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필름을 깔고 계속 위로 12층 적층으로 좀 쌓고 있는데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패키징 기술에서 어떻게 열을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SK하이닉스가 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로직 보통 메모리 반도체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로직다인데 로직다에 대한 이슈까지 부각이 된다면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상승했다가 지금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충분히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1사분기 때 발표한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HBM이 공급이 많이 되면서 D램 쪽에서 SK하이닉스가 드디어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을 눌렀어요. 그래서 D램 전체적인 마켓쉐어를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D램 쪽에서 전 세계 매출의 36%, 삼성전자가 34%로 2%포인트 앞서갔는데 상당히 고무적이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6월 달까지 TSMC 주요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한 2분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SK 하이닉스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분기는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뭐 2분기는 앞으로에 대한 HBM의 코멘트가 나올까요? 네,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만이나 아시아 지역까지 해서 한 6월 달까지 이 TSMC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뿐만이 아니고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6월 달까지 한 지금 남아 있는 게 대만, 유럽, 일본, 중국이거든요. 네. 네 군데가 키포인트인데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SK 하이닉스 주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실적들을 1분기는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인 것 같아요. 시장도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도 매한가지입니다. 또 아마존까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아마존까지도 데이터 센터 일부 임대 협상을 중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아마존 측에서는 아직 뭐 아니다라고 좀 선을 긋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에 대한 신중론이 본격화된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SK하이닉스나 TSMC나 이런 제조사들의 합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그 임대 취소에 대한 부분은 네. 그게 자체 데이터 센터로 커버가 가능해서 하는 건지 예. 아닌지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인 것 같아서 취소를 하는 거는 당연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이겠지만 건데.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해서 취소하는 거면은 이게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건도 과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할 수 있는지요? 아니요. 칩이 아니라 예. 데이터 센터를 굳이 늘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은 지금 임대를 취소하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 수요가 적당해서 비용을 줄인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인 건지 뭐 임대를 취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면은 굳이 임대한 거를 굳이 더 연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뭐 크게 생각해 보면 지금만으로도 충분해서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수요가 언젠가는 줄어든다에 베팅을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예. 오히려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아. 지금까지 임대했던 거를 그런, 취소한다 이런 예.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마존에 이거 파견을 보낼 수도 없고 그죠? 그렇죠. 아마존에 연락을 좀 해보고 그렇죠. 싶은데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반도체 주는 어떻게 공략을 해보고 계실지 만나볼게요. 보류. 네. 오, 진짜 오랜만에 보류 네네. 나온 것 같고. 아, 반도체는 보류 주셨죠? 반도체는 제가 보류했는데 예.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나 지금 이제 하나비전이 사실 그렇죠. 이쪽 섹터에서 이슈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쪽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이 해결이 안 된 게 무역 관세하고 그죠? 개별적 관세하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 지역에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돼서 저는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가 되면 이 의견이 바뀔지 협상이 끝나잖아요. 저희 지켜볼 거고요. 한미 반도체 네. 이거 뭐 노이즈가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노이즈인데 예, 한미반도체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까지. 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이 약간 노이즈는 손해는 한미반도체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만 손해입니다. 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은 한미반도체가 TC본도 장비 가격 올린다 그랬죠? 그 올린다고 했던 게 하나세미텍에 왜 더 비싸게 그렇죠. 발주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근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반도체 걸 안 쓸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 또 나왔던 뉴스들 보면은 뭐 한미반도체 쪽 공급을 늘려서 계약을 더 해가지고 조율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IR 일정 연기한 것도 그렇고 약간 한미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ASML처럼 약간 슈퍼 을인데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되냐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지면은 손해 보는 거는 SK하이닉스고 한미반도체는 만약에 하나세미텍과의 소송에서 패소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 사실 SK하이닉스는 장비를 이원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공급을 다변화해야 되는 입장.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중국이라던가 마이크론 쪽에 HBM을 계속 TC보드 장비를 납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이라면 지금 저는 오히려 모아 가셔야 될 때고 여기서 만약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준다 그러면 좀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한미반도체가 불편한 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불편하다. 이 점을 두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향만 봐도 P와 Q가 다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삼성전자의 공급은 전혀 좀 그게 없을까요? 이게 사실 한미반도체가 예. 2011년도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 쪽 자회사와 특허 침해 소송 이후에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회복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완전히 그냥 뭐 한미반도체랑 갈라서지 않는 한 삼성전자 쪽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몰라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공급처 다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주가는 지금 여기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모르는 일이지만 SK 하이닉스와 둘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아직까지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도체도 저희 정리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마지막 끓는 점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글보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친환경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어제는 호재가 참 많았어요. 미국이 또 동남아를 우회해서 판매되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 3,500%까지 그렇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공약까지 나오면서 이게 맞물렸거든요. 이 상승이 좀 지속될까요? 이게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이제 테슬라도 얘기할 때 ESS 쪽 얘기했는데 네. 테슬라 매출도 자동차라고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의 마켓쉐어를 하고 있거든요, 매출을. 근데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사실 계속 이 시간대 태양광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퍼스트 솔라나 미드 솔라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뭉쳐 가지고 태양광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7개 회사가. 그 회사들이 작년 4월 달에 1년 전에 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이 반덤핑돼서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사해 달라라고 해서 미국의 무역부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무역부에 요청을 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 ITC로 갑니다. 이제 이게 공정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조사를 해 보니 정말 동남아산에서 뭐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캄보디아부터 해서 태국까지 네 곳에서 네 국가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결국은 중국산이고 중국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되니까 미국 내 들어와서는 지금 덤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덤핑이 되고 있으니까 가격 경쟁에서 이게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수를 건 건데 이게 발표가 돼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세 부과를 해야 되는데 페널티로 보통 부과가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이 페널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때는 보통 이제 6.1%에서 거의 한 271%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상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게 14.64% 그 정도에 있는데 이게 적게는 이제 800%에서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ITC 조사할 때 우리 조사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징벌적으로 관세 부과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21%까지 부과가 됐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아웃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사 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도 2차 전지랑 마찬가지로 중국이 거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관세가 3,000%씩 부과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는 기분이 좋다라고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 정부의 지금 추진하는 결이 또 친환경 쪽이 또 아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도
본부장님 마찬가지로 이 상승이 좀 지속된다고 보세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로. 예. 사실 그 미국의 관세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석탄 발전 이제 기후환경. 폐쇄한다라는 이슈 예. 이거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사실 뭐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지금 해상 풍력부터 시작해서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만약에 지금 이 동남아 쪽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우회해서 좀 수출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좀 그거에 대해서 잡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책, 우리나라 정책과 관세까지 엮이면서 네. 사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가장 큰 네. 요소가 아닐까. 그리고 어제 미국 태양광 ETF TAN이 좀 상승이 나왔고 네. 뭐 퍼스트 솔라라던가 대부분 태양광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좀 받아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국과 협의가 잘 되고 있다라고 밝혔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변동성은 유의는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과연 태양광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 갖고 오셨을지 만나보시죠.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어제 급등한 종목들 보면 시총이 조금 적은, 작은 그렇죠. 예. SDN이라든지 SE너지는 상한가 터치했는데 이에 반해서 OCI 홀딩스나 하나솔루션은 좀 무겁죠. 상승폭이 너무 미미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정책적으로 아까 클린 에너지 쪽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예. 사실 이게 정치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풍력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했는데 현재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다른 쪽 클린 에너지 쪽에 지금 보조금을 다 삭감해서 안 주고 있는데 태양광 쪽은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회사 하나큐셀이 지금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공장도 있고요. 그리고 상계관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상계관세 14.63%만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도 관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밑에 자막에 나가죠. 하나솔루션은 하나큐셀이 미국의 카스터빌에 벌써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조 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더 늘리겠다 발표했는데 모듈과 태양전지, 인고, 웨이퍼 등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퍼스트 솔라나 7개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태양광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이 만들고 있는 게 전체 매출의 70%는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러면은 관세 영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몸집이 작았던 시가총액이 작은 금액이 어제 이제 SDN이나 관련 정보들 몇 개가 급등하거나 상한가를 직행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이나 OCI 홀딩스들이 천천히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급하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를 계속 밀고 계셨는데 오늘은 또 하나솔루션을 들고 네, 오셨습니다. 한 종목 더 늘리기 위해서. 아하, 네. 종목 교체가 아니라 추가라는 점. 이조본 부장님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네요. 태양광 모듈 내수 매출이 큰데 네.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미국 공장에 투자한다는 소식과 함께 뭐 무상증자라던가 증자 소식도 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은 저는 지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요?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핫했던 테슬라부터 어제 주도했었던 태양광까지 저희 점검을 마쳤네요. 오늘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중심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